안녕하세요. 가스펠아워 장주입니다. 한 주에 책 한 권을 읽는 시간, 이번 주 함께 읽어볼 책은 정화영 작가의 그런 날 어떤 하루 책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기분이 날씨처럼 맑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어떤 기분인지, 그런 기분이 들었던 이유는 뭔지 수필을 통해서 함께 기분을 공감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핸드폰을 열어 내 인생을 촘촘히 채운 이름들을 보았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보였다. 물론 누구에게라도 전화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용기 낼 대상은 잘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 더 그랬다. 예고 없던 전화에 도대체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라고 물어볼 게 뻔했다. 전화는 항상 어렵다. 전화로 수다를 시작하는 것도 마음속에 말을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난 먼저 전화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핸드폰을 열고 버튼을 누르는 일은 어렵다. 잘 지냈어? 생각나서 해봤어. 라는 말은 어색했다. 안부가 궁금하다면 문자 한 줄 정도로 대신했다. 언제든 편안한 시간에 나의 안부를 확인해 주길 바라면서 말이다. 외롭고 쓸쓸한 밤에도, 고민 속에 무너질 것 같은 새벽에도, 이유 없이 슬픈 낮에도 누군가에게 전화하기는 어렵다. 누군가 걸어준다면 고맙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예고 없이 울리는 전화야말로 불청객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내 전화가 그 사람의 평화로운 고요를 깨울까 조심스러워서다. 용건 없는 전화는, 그리고 이유 없이 묻는 안부는 어색할 것 같아서다. 전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더 무섭다. 그래서 가끔 울리는 벨소리가 고마울 때도 있다. 잘 지내? 나 퇴근하면서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디야? 아픈 데는 없지? 퇴근길마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던 친구는 가끔 그렇게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었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범했던 하루를 빠르게 브리핑했다. 소녀처럼 제잘거리며 들떴다가 아무것도 아닌 고민도 털어놓았다. 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탄식을 내뱉을 때까지.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전화를 끊을 때 친구는 꼭 이런 잔소리를 붙였다. 나는 서둘러 변명했다. 아니, 너 바쁠까봐, 회사에서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야, 그럼 저녁에 하면 되잖아. 아이, 너 퇴근하면 남편이랑 아이들 밥 차려야 하잖아. 바쁠까봐. 그럼 도대체 언제 전화할 수 있어? 그러게. 이럴까봐 저럴까봐 핑계를 대면서 생각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전화하는 걸 힘들어했지? 옛날에도 그랬나? 옛날이라면 언제였을까? 조용히 중얼거렸다. 잠적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나의 아침은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서 잤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걸으며 혼자 생각했다. 그러다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 웃기도 했고 또 가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에서 외로운 나를 만나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 그런 거였다. 나 그때 많은 동료 사이에서 같은 주제로 수다를 떠들었는데 왜 외로웠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날도 있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쫓아가기 힘들어 외롭다고 느꼈어. 이런 건 또 어떤가?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크게 숨을 쉬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워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었어. 외로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무 때나 찾아왔다. 외로운 건 나만 안다. 어떤 소음 속에서도, 어떤 침묵 속에서도 가끔 그렇게 외롭다. 어디서부터 봄바람처럼 찾아온 외로움인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면 이유도 모르게 쭉 늘어져 버린다. 그냥 누가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럴 때면 외로움을 느끼며 가만히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나의 바람은 이런 것이었다. 만약 내가 어제와 같은 우울한 상태라고 해도 지금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만 있다면 문을 열고 나설 수 있다고 말이다. 혼자가 아닌 순간이야말로 외로움이 만든 우울한 상태를 끝내는 순간이니 말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쓸모다. 가끔 내 손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날, 나는 원고를 쓰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한다.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면서 나의 쓸모를 찾는다. 가족이 먹을 음식을 하면서도 내 손을 쓸모있게 쓴다. 그러다 전화를 걸기도 한다. 나의 쓸모를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었어. 잘 있는 거야? 라고 묻는다. 맞다. 외로우니까 사랑한다. 그렇다.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회의에서 냈던 아이디어를 모두 까였던 나는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나를 욕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겨우 용기를 내고 나와 손을 씻었다. 머리를 식히며 핸드드라이기에 손을 말리고 있는데 친구 SNS에 알림이 떴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화장실 문을 열면서 툭 알림 메시지를 눌렀다. 그러자 앱이 실행되면서 친구의 일상이 떴다. 친구는 나와는 다른 계절에 있었다.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번쩍거리는 호텔에 서 있었다. 줄줄이 이어지는 사진을 봤다. 요란한 빛의 음료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디자인 가구와 푹신한 침대에서도 웃고 있었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나를 깨우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겨우 나의 계절로 돌아왔다. 뜨거운 히터가 돌아가는 요란한 울림은 내 몸을 진동시켰다. 새벽 2시를 넘기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에 총총 걸음으로 택시에 올라타고서는 SNS를 다시 열었다. 확인도 하지 않는 100여 개나 되는 알림 메시지가 보였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삶을 보여주려고 애썼고 누군가는 나의 일상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또 누군가는 친구하자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게 맞는 걸까 의심됐다.
그랬다. 처음엔 남들이 하니까 그것이 유행이어서였다. 남들보다 빠르게 살아가는 직업을 가졌는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삶을 기록했다. 한 컷의 이미지가 기록되고 SNS라는 창을 통해 세상 어딘가로 계속 날아갔다. 누군가 좋다고 해주면 나도 좋았고 안부를 물어주면 그것도 고마웠다. 그런데 그날부터였을까? 내 SNS 공간에 남은 기록들이 두려워졌고 낯설어졌다. 바보 같은 나의 하루에 타인의 삶이 툭 다가올 때, 별로 말하고 싶지 않던 내 삶의 기록에 누군가 아는 척할 때, 먼 거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친구를 요청해 올 때, 일 때문에 잠깐 만났던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야 할 때 나는 움찔했다. 작은 앨범을 만들어 가끔 들어가 쉬려던 것뿐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 나는 고민 없이 SNS 문을 닫았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궁금할 때 몇 장의 사진으로 작은 기록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노력을 멈추기로 했다. SNS를 닫아버린 세상에 사는 것이 뒷걸음질 치는 일인 것 같아 두려울 때도 있지만 느리게 알아가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영화를 보면서 남편에게 물었다. 타임머신을 탄다면 몇 살 때로 가고 싶어?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능 다시 보게? 수능이 있었네. 그럼 안 돌아갈래.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은 다시 말했다. 그래도 갈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로 가고 싶어. 그땐 정말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뭘 해도 재밌었어. 그리운 것은 그 시절의 젊음만은 아니다. 그 시절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다.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잘했다고 안아줄 사람이 그리운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고 또 받았던 철없던 시절의 내가 그리운 거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는다. 친구와 싸우고 부모님께 혼나면서 마음의 생채기가 난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는 예상 못했던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다. 누군가 내 흉을 보는 소리를 전해 들을 때도 있다. 험담이 떠돌다 내 귀까지 오게 될 때도 있다. 소외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한다. 떠밀려 나가고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된다.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혼잣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을 뱉어낼 때 경험하는 슬픔은 이전에 알던 슬픔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우리 모두 미움받는 누구나가 되었다가 미워하는 누구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다시 상처받다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세상이라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소중한 인연 하나하나를 칭찬해야 한다고,
그렇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를 울타리로 만들어가는 오늘에 우리는 위로받아야 한다. 그녀가 사라진 건 7년 전이었다. 7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광화문 어느 카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천천히 눈을 꿈뻑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는 중이었다. 조금 야윈 몸, 조금 거칠어진 머리칼, 안경에 살짝 가려진 먹먹한 눈동자. 그러다 문득 보았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미소에 담아 보내는 그녀의 애정을. 7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그녀가 다시 내게 돌아온 순간이 감사한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 잊히는 건 아니라는 내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내 마음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걸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었다. 몇 안 되는 사람 속에서만 자유로운 나로서는 그녀와의 불안정한 관계에 늘 조심스러웠다. 연락이 끊기고 걱정이 이어지던 밤에 문득 생각했다. 뭐야,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국경이 막혀버린 것도 아닌데 SNS가 판치는 세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강제 이별이라니. 해도 너무해.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소식 없이 살았다고 해도 우리의 시간이 함께 흘러왔다는 걸 깨닫는데 채 5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두 자기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가끔 복도에 서서 수다를 떠는 거라고. 수업종이 울리면 다시 혼자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 전쟁하듯이 살아내야 하지만 말이다. 나는 자율학습을 하는 방에서 나오기도 하고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땡땡땡 신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다. 아, 좋아. 쉬는 시간이라니.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 초콜릿 먹을래? 우리 같이 화장실 갈까? 밥은 먹었어? 그렇게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본다. 오늘도 그랬다. 쉬는 시간에 만난 아이처럼 수다스럽게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우리는 서로의 방에서 종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잠깐 모퉁이에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지만 복도에서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몇 번의 쉬는 시간에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나는 그녀와 같은 우주에 있었으니까. 언젠가의 내 꿈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다 조금 나이를 먹었을 때 누군가의 놀림을 받았다. 쟤는 왜 저렇게 착한 척해? 쟤는 왜 저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 저건 착한 여자 컴플렉스야. 30이 넘어 사춘기가 찾아왔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어딘가 남아있겠지만 나는 베풀기 전에 내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봉사하는 만큼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아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걸 알게 되고 나니 생각보다 슬펐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인정하고 나니 이상한 분노까지 생겼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슬픈 날이 생겨버렸다. 이것이 진짜 내가 맞나? 고개를 저으면서 생각했다. 이젠 나를 인정해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만든 감정이라고도 한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좋은 방법들을 내 몸에 적용해 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그렇게 분노를 없앨 방법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일단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자. 나 너의 말이 불편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래서 화가 나는 날은 나를 위해서라도 기어코 화를 내기로 했다.